여러분,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진짜 코스피 5천 찍었네 라는 경탄보다, 내 종목은 왜 이래? 혹은 나만 이때까지 뭐 한 거지? 라는 허탈함이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다들 미국으로 떠날 때, 혹은 주식 자체를 무서워해서 예금에만 넣어뒀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 마치 나만 초대받지 못한 지구 멸망급 파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넘어가고 10년 동안 꼼짝 않던 현대차가 갑자기 2배, 3배 날아가는 걸 보면서 수익률 인증 글들의 눈시울이 붉어지셨나요? 이걸 보고 바로 포모라고 하죠. 나만 낙오되는 것 같은 공부.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따뜻한 코코아 한 잔 같은 위로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인 실드를 쳐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뒤처진 것 같아도 사실은 괜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역전할 수 있는지 그 비장의 솔루션까지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는 생일 파티는 매일 벌어지지만 누구도 매일 생일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만 주식이 2,600개가 넘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일 한두 개 종목은 상한가를 치고 떡상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누군가는 항상 몰디브에 있고 누군가는 항상 오마카세를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만 모아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진을 올린 사람도 나머지 364일은 여러분처럼 출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며 버팁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2배 올랐다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세요. 현대차 주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올드보이처럼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대차, 그거 훔치기도 아까운 똥차잖아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횡보하는 그 지루한 세월을 이빨 꽉 깨물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10년의 인고 끝에 겨우 하루 생일 파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과정은 싹 생략하고 와, 쟤는 오늘 케이크 먹네, 부럽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결과론적 착각입니다. 성공한 아이돌 한 명 뒤에는 데뷔조차 못한 연습생 수천 명이 있고 로또 당첨자 한 명 뒤에는 종이 조각을 든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카페에 앉아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세요. 대다수는 주식 떡상의 기쁨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 남의 집 잔치 소리에 내 집 기둥 흔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그때 당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고 나면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지. 코스피 3,800일 때 왜 안 샀어? 이건 마치 시험 정답지를 다 보고 나서 야, 3번이 답인데 왜 4번을 썼냐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국장이 망한다는 뉴스가 도배됐고 주위에서는 주식하다가 패가망신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주저했던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신중함이었어요. 확신이 없는데 남들 따라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투자입니까? 그건 도박이죠. 오히려 확신이 없을 때 멈춰섰던 여러분의 절제력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금까지 지켜준 겁니다. 후회라는 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괴롭히는 폭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정보와 판단력 앞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투자에 실패해서 울고 있다면 거봐 내가 사지 말랬지 라고 비난하실 건가요? 아니죠. 괜찮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라고 다독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엄격하신가요?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땐 안 사는 게 맞았어. 잘 참았어. 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워런 버핏을 기억하세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버핏 할아버지는 완벽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5년 동안 1200배가 오른 엔비디아, 버핏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10년 전부터 사야 한다고 난리였지만 버핏은 내가 모르는 비즈니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는 TSMC를 샀다가 3개월 만에 팔아치웠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수직 상승했죠. 수익률만 따지면 버핏은 낙제점일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논다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엔비디아로 1000% 수익을 냈다고 자랑할 때 조용히 코카콜라를 마시고 아이폰을 관찰하며 애플을 샀습니다. 버핏의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화려한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진짜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짚고 넘어가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버드콜 같은 배당형 상품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분배락으로 인해 ETF의 순자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내 원금이 녹아내리는데 배당 좀 더 준다고 좋아하면 그건 내 살 깎아먹기죠. 버핏은 이런 함정을 철저히 피합니다. 찔끔찔끔 버는 것 같아도 60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켰더니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면서 600만 %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남들 파티할 때 소외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건 파티에 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 따라 파티장 갔다가 설거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 마세요. 워런 버핏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추천한 단 하나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가지수 S&P 500을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최고의 솔루션이냐고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기업은 언제나 쇠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전 세계 상위 500개 기업의 집합체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이건 개별 종목이 운에 기댈 필요가 없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코스피 5000 찍었다고 다 끝난 것 같죠? 젠슨 황은 AI 인프라에 수천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AI 로봇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욕심 버리고 나는 시장 평균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지수 ETF를 모아가 보세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지금 삼성전자 15만 원에 잡았다고 환호하던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계좌가 훨씬 더 단단하고 비대해져 있을 겁니다. 복리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 이건 위로가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기술이 10%이고 심리가 90%입니다. 종목 분석 잘하는 전문가들도 정작 자기 돈 투자하면 포모에 시달려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팝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쓰레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논리적인 실드를 쳐드린 이유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장기 투자라는 무기를 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ETF 꾸러미는 MBTI T지만 여러분의 아픔에는 누구보다 공감하는 후천적 F가 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릴 때마다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위로와 날카로운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